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 신경과의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는 제목은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방향, 부제가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어, 지난달에 방송을 하고 제 지인이나 주위에서 약간 질문과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게 왜 에, 관심사냐?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뭐냐? 글림파틱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치매 예방 및 치료의 방향은 물론 약간 다른 갈래도 있지만 메인스트림 가장 주 흐름은 뭐였냐면은 베타 아밀로 어 아밀로이드 베타로 대표되는 그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비정상적인 병적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인지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아마 수조 혹은 수십조 원이 투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과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쪽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 년에 3,000,000-4,000,000 원이 들어가요. 물론 앞으로 뭐 더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최근에 연구되는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어 제거에 앞서서 그게 쌓이는 것을 쌓이지 않도록 잘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새로운 컨셉으로 연구와 지금 실제 많은 약물 개발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가구가 망가지고 막 집에 그 인테리어가 망가지고 어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고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힘도 들고. 그리고 집의 가구나 인테리어는 새 거로 교체는 라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람 몸은 거의 바꿔칠 수가 없거든요. 있는 걸 그대로 있으면서 개선해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가구와 인테리어를 잘 관리를 하면서 손상되지 않게 쓴다면 10 년, 20 년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 쓰면 1-2년 사이에 망가질 수도 있고 5년 있다 망가질 수도 있고 고치려면 비용과 노력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림파틱 시스템이 뭔지 해부학적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요. 신경 교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글라이아. 뇌는요.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실제 그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뉴런이고 뉴런 이외의 다른 세포들을 글라이아, 글리아, 교세포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 최근 연구에서는 반드시 뉴런이 주인공이고 글라이아가 조연이다. 그런 생각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 주연, 조연이 아니다. 같은 같 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도 그 신경교세포와 그 림프계, 림파틱스라고 하는 그 영어를 그대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림프계가 합쳐져 가지고 어 그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을 이룬다. 그래서 뉴런이 활동하는 것 못지않게 뇌를 지지하고 청소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스 비르효 로빈 스페이스라고 하는, 뇌를 전공하시는 분은 많이 아는 그런 용어예요. 혈 뇌 혈관 주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뇌혈관과 외벽 뇌혈관 외벽과 신경세포 사이의 틈새 공간이고요. 그냥 공기로 차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액체가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 통로가 있는데 아쿠아포린 4라고 하는 어 그러한 수분, 액체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상 교세포, 이것도 글라이알 셀의 일종인데 거기에 발의 끝 엔드 핏에 밀집된 특수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뇌척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과 단백질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액체와 또 노폐물, 단백질들의 흐름을 맡아보는 그런 구조를 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라이아와 림파틱 시스템을 합쳐진 개념으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최근 뇌 연구에 굉장히 핫 이슈, 중요한 어 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마치 가압 세척기처럼 작동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있는데요. 그게 어느 곳으로 들어가서 그거 이제 세척기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막 청소를 해 가지고 그 청소된 노폐물을 포함한 물을, 액체를 다시 뽑아내 가지고 배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입, 거기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교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입의 반대로 유출하는 그런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상하기 쉽게 가압 세척기, 센 압력으로 어디다 액체를 넣어서 막 씻어 가지고 뽑아내서 배출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존재했지만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대사 노폐물의 제거. 우리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시니쿨레인이라든가 타우라든가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병적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성 단백질이라고 말하는데 어 아마도 그 독성 단백질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배출이 되고 청소해 주고요. 꼭 그 독성 단백질 외에도 다른 노폐물들을 같이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통해서 뇌의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성이라고 이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뇌의 환경이 일정하게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우리 집이나 건물 내 얘기하면은 항온 항습 시스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 제거, 영양분 전달, 항상성 유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역할을 어디선가는 하겠죠. 그런데 그냥 뇌에서 하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글림파틱 시스템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인 플레이어다. 그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 저하는 뇌 질환의 원인이자 또 그 질환의 결과로서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을 또 안 하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그 핵심 원인 물질로 생각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그런 병적 단백질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 독소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 가면 돈 많이 주고 펫 검사하고 거기서 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였다." 뭐 이런 그런 게 이러한 과정이 잘 안 돼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사에서 찾아냈는데 제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거도 잘 안 되고 어 마땅한 치료법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잘 작동되는지를 안다면 그걸 잘 작동시켜서 건강할 때부터 쌓이지 않게 하자. 이게 요즘 그 치료와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중에 한 가지가요. 깊은 수면 Non-REM Deep Sleep 그러니까 우리가 Non-REM 수면, 비렘 수면을 1 기, 2 기, 3 기로 나누고 렘 수면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연구해 보면 그 2 기, 3 기, 특히 3 기 깊은 수면 시에 글림파틱 시스템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된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깊이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자게 함으로 해서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제 먹으면 되지 않나? 수면제를 먹고 자면요. 그 딥슬립이 잘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내가 생활에서 개선시켜서 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자야 깊은 수면과 렘 수면과 같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그 좋은 비율이 이루어지는 거지 억지로 약을 먹고 또 술 마시고 자고 그러면은 깊은 수면이 안 돼요. 렘 수면도 잘 안 되고 깊은 수면도 안 되고 그냥 얕은 수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깊은 수면. 그것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10배 이상 활성화시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치매 이외에도 파킨슨병과 같은 어 퇴행성 질환 이것도 어 병적 단백질이 있거든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런 병적 단백질이 예 배출되는데도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체되면 중뇌의 흑질 세포 파괴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발현되게 되죠. 물론 파킨슨병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흑질 세포 파괴만 를 말하지만 그 이외에도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 핵심 원인에도 관여한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그래서 실제 이러한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 어 병적 단백질이 일으키는 질병에서 어 이 글림파틱 시스템 촉진 기술이나 신경 염증 조절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개발도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아직까지 임상에 적용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 임상에 적용되려면 3상 이상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상 이상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들이 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퇴행성 질환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이나 이 교통사고 같은 거요. 그리고 혈관 질환, 뇌졸중에서도 뇌손상 후에 발생하는 부종과 염증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을 글림파틱 시스템이 처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상 직후에 혹은 뇌졸중 직후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 그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그 글림파틱 시스템에 작용하는 몇 개의 단백질들을 중요 단백질들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개발해서 뇌압을 낮추거나 뇌부종을 완화하는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림파틱 시스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 약물도 그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기능이 떨어질 때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생긴 문제를 병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약 개발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연구자들, 의사들이 할 일이고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인으로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좋게 해야 한다. 첫째,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록 내 생활을 잘 조절할 것. 여러 가지 생활 조절, 수면 위생이라든가 어 낮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것.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글림파틱 시스템이 효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옆으로만 잘 수는 없지만 내가 처음 잠자게 잠들 때 시작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깼을 때 잠결에도 항상 '아 옆으로 눕자.' 그러다 보면 또 바로 눕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자꾸 옆으로 눕는 연습과 훈련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자. 깊이 자자. 수면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도 어 빨라지고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되죠. 그런 걸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박동이 뇌척수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뇌혈류와 뇌척수에게도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글림파틱 시스템의 턴오버 그러니까 그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요 두 가지 수면과 운동에 대한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몇 개 받겠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께서 "최근 잠을 깊게 못 자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메커니즘은 잘 몰랐는데요. 그냥 현상적으로 '수면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가 많이 생기네.'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글림파틱 시스템의 저하가 노폐물을 많이 쌓이게 하고 그것이 알츠하이머 및 다른 퇴행성 질환을 많이 일으키더라 하는 이해가 최근에 이루어진 거죠. 잠을 못 자는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맞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헷갈립니다. 사실 이거는 어 알츠하이머가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병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겠지만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의 질을 잘 관리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 질문 동그리 님께서 "치매 환자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수면을 할 것. 가능하면 옆으로 잘 것." 오늘 주제에서는 그겁니다. 그리고 뭐 영양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러블리데이 님께서 "작년부터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제도 오래 먹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면제 안 먹으면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밖에 못 자고 푹 자질 못합니다. 수면제 먹는 날은 6시간 정도는 그래도 자는 편인데 가급적이면 안 먹고 싶은 마음이긴 하죠. 계속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수면제를 먹고 자면 효율적인 잠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면제를 먹고 6 시간을 자는데 수면제 안 먹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4-5 시간은 잔다. 그럼 4-5 시간이 저는 더 좋다고 제 주위 분들이나 제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면제 처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자꾸 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낮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안 먹고 못 살겠어요. 그럼 드세요 그래요. 그렇지만 안 먹고 자는 게 더 좋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 그걸로 이제 답을 그리고 수면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약간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바람결에 님께서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치매가 오나요?" 이거는 사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연구들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최근에도 그거 반복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쪼끔 뇌 치매가 온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뇌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치매가 오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은근히 소소하게 뇌 기능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뇌 심부 온도를 재는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약간의 어떠한 안 사용할 때보다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치매가 온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드린 뇌 건강을 위해서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수면 그리고 운동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수면은 깊이 잘 것, 약 안 쓰고 깊이 잘 것, 가능하면 옆으로 잘 것.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